https www.youtube.com/watch where tz 3qgiyqfs 8. 혹시 당신의 고양이가 나 좀 봐줘 하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그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보내는 수많은 신호를 우리가 종종 놓칩니다. 무심한 듯 보이는 표정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불안은 작지만 분명히 보이는 법이죠. 오늘 알려드릴 12가지 신호를 알게 되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고양이가 은밀히 보내온 메시지를 함께 해석해볼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고 바꿀 수 있어야 하니까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세요. 앞으로도 이런 귀한 정보들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고양이가 당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 숨겨진 신호들을 하나씩 보러 가겠습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밥을 잘 안 먹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먹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보통 아이고 입맛이 없나 보다 하고 대충 넘기기 쉽죠. 그런데 이런 행동은 고양이가 감정적으로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좋아하던 닭가슴살을 툭 치고 돌아선다거나 사료를 산처럼 쌓아놓고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한다면 뭔가 이상합니다. 아휴 왜 이래? 하면서도 그 모습에 마음이 짠해지지 않나요? 바로 이런 작은 신호들이 주인을 향한 무언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사례 중 하나는 사료를 아예 거부하다가도 웬일로 간식은 덥석덥석 받아먹는 아이들입니다. 이럴 땐 주인분들이 입맛이 변했나 봐요 하시는데 사실은 안정감이 부족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루틴이 무너지거나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식욕이 달라지는 거죠. 이럴 때는 부드럽게 말 걸어주면서 조금씩 익숙한 냄새와 환경을 되찾아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쓰던 그릇과 담요를 가까이 두는 것처럼요. 어떤 고양이는 반대로 끝도 없이 먹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밥그릇을 비우자마자 또 달라고 야옹야옹 조르는 모습에 와, 얘가 이렇게 잘 먹었었나? 싶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불안과 허전함을 달래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스트레스 받을 때 치킨 한 마리 뚝딱 먹어버리거나 초코바를 주섬주섬 찾게 되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랍니다. 이럴 땐 한 번에 많은 양을 주기보다 소량씩 자주 주면서 관심을 더 주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런 변화를 오래 방치하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늘거나 줄면서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냥 입맛이 없나 보네 하고 넘기지 말고 며칠간 기록을 남겨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30g, 어제 50g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수의사에게 데려갔을 때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때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도 합니다. 먹는 모습 하나에도 감정이 묻어나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봐야겠죠? 그러다 보면 식욕뿐 아니라 다른 신호들도 슬쩍슬쩍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방 구석구석 숨어버리고 부르면 쳐다도 안 보고 아예 손길도 거부한다면 그건 그냥 기분이 까칠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얘가 원래 독립적인 애예요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지만 사실 고양이의 성격과 상관없이 이런 극단적인 회피는 감정적으로 불안하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가령 평소에는 소파에 착 앉아있던 녀석이 오늘은 침대 밑에 꼭꼭 숨었다면 무심히 아이고 또 왜 저래 하기보단 이유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새로운 사람이 왔거나 가구 위치를 바꿨거나 혹은 보호자가 며칠 자리를 비운 적 있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고양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싶겠지만 마치 우리가 갑자기 다른 도시에 이사가서 길도 모르고 친구도 없는 기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고 숨어있는 곳 근처에 간식이나 장난감을 슬쩍 두어 마음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숨어있는 고양이를 억지로 끌어내지 마세요. 이건 마치 회사에서 혼자 있고 싶은데 계속 야 나가서 놀자 하는 동료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대신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며 고양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공존의 시간을 자주 만들어주면 여긴 안전하구나 하고 다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길어지면 단순히 숨어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시선 회피, 식욕 저하, 심지어는 공격성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일 때 바로 알아채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죠. 고양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는 동안 우리는 모르는 새에 다른 신호들이 하나둘 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눈에 띄는 건 또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는 원래 잠꾸러기라는 건 누구나 아시죠?
하루 12-7시간은 거뜬히 자는 친구들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지나쳐서 밥이나 놀자고 부를 때도 꼼짝 않고 이불 속에만 파묻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사례를 자주 보는데 보호자분들은 아유, 원래 게을러서 그래요 하시지만 사실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가 기운 없고 우울할 때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재미있는 건 반대로 거의 안 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쳐다보기만 하고 피곤한 기색도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것이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한 채 불안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 새벽마다 집안을 순찰하듯 왔다 갔다 한다면 아이고 얘가 왜 이러지 싶지만 사실 그건 여긴 안전할까 하고 계속 확인하는 불안한 행동입니다. 그럴 땐 어둡고 조용한 공간에 포근한 담요를 깔아주고 라벤더 향의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면 패턴이 무너진 고양이들은 낮에는 멍하니 앉아있고 밤이 되면 방방 뛰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밤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뒤척이며 새벽까지 깨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럴 때는 규칙적인 일과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놀아주고 같은 시간에 밥을 주면서 이 시간은 쉬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수면 패턴의 변화는 단순히 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고양이의 마음속 불안과 스트레스가 드러나는 또 다른 장구인 셈이죠. 그런데 이 수면 변화가 깊어지면 낮에는 자고 밤에는 너무 활발해져서 한밤중에 뛰어다니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을 전속력으로 질주하거나 장난감을 던져도 안 받아주던 애가 갑자기 밤마다 혼자 신나게 놀기 시작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밤만 되면 고양이가 눈을 번쩍 뜨고 집안을 전력 질주하기 시작한다면 아이고 또 시작이네 하신 적 있죠? 이건 단순히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낮에 쌓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사연 중 하나가 낮에는 천사 같더니 새벽엔 악마로 변해요 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낮에는 얌전히 있다가 밤에 갑자기 야식 시켜 먹고 SNS를 헤매는 것처럼요. 이럴 때는 낮 동안 충분히 놀아주며 에너지를 분산시켜주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벽에 미친 듯이 뛰거나 소파를 긁고 벼랑간 야옹 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보이면 불안감을 감당하지 못해 터트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잠도 못 자고 힘들지만 고양이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시간대에 레이저 포인터로 15분 정도 놀아주거나 깃털 장난감을 던져주면서 에너지를 태워주면 새벽에는 훨씬 차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집안 조명을 조금 어둡게 유지해주는 겁니다. 고양이들은 밝은 빛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활발해지기 때문에 침실 문을 닫아두고 간접등만 켜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사료를 살짝 더 주고 캣닙을 소량 뿌려주면 편안하게 눕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휴 귀찮아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효과가 있답니다. 이렇게 밤마다 과잉 행동을 하는 건 사실 낮에 억눌린 불안을 풀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 놀이와 관심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이 패턴이 점점 심해져서 밤새 지치지도 않고 달리기만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보호자도 피곤하고 고양이도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울어대는 또 다른 신호가 시작됩니다. 고양이가 유난히 많이 울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머 왜 이렇게 수다스러워졌지? 하고 웃게 되죠.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낮고 길거나 평소보다 훨씬 빈번하다면 괜찮아? 하고 한 번쯤은 걱정해봐야 합니다. 진료실에서도 요즘 얘가 자꾸 야옹야옹 울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대부분은 주목을 끌거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아유 미치겠다 하고 푸념하듯 그들만의 방식으로 터트리는 거죠. 특히 새벽에 방문 앞에서 크게 울거나 밥을 줘도 더 달라고 야단스럽게 울어댈 땐 단순한 배고픔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런 행동이 두드러지는데요. 그럴 땐 틈틈이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자동 장난감을 켜두어 혼자서도 놀 수 있게 도와주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을 재생해주거나 유튜브에서 캣TV를 틀어놓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문득 불안해지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야옹야옹 길게 울면서 주인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나 여기 있어 왜 안 봐? 라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땐 눈을 마주치고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주며 토닥여주면 금세 진정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한마디 위로에 마음이 풀리듯 말이죠. 하지만 이 울음이 너무 길고 집요해지면 보호자도 지치기 쉽습니다. 밤새 잠 못 자고 대화하다 말고 울음에 끊기고 점점 짜증이 밀려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소리는 단순한 성가심이 아니라 감정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어대는 동안 또 다른 신호가 슬며시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고양이가 화장실과 거리가 먼 곳에서 갑자기 이를 보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화장실 문제 아무리 고양이가 까다롭다 해도 화장실만큼은 꼭 지키는 법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 바로 옆바닥에 소변 자국이 있거나 카펫 위에 선물을 남겨놓고 간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싶으실 겁니다. 진료실에선 변비인가요? 병인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지만 사실 정서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속상할 때 괜히 문을 쾅 닫거나 접시를 깨뜨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땐 먼저 화장실이 깨끗한지, 위치가 적절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굉장히 청결을 중시하니까요. 하지만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계속 화장실이 아닌 곳에 싸는 건 나 좀 봐줘 라는 무언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바빠서 최근에 잘 놀아주지 못했거나 집안에 새로운 냄새가 가득해진 경우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 날에는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안아주고 화장실 근처에 캣닙이나 간식을 두어 긍정적인 기억을 만들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변보다 대변을 잘못된 곳에 보는 경우는 더 민감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카펫을 세탁하느라 정신이 없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혼날 걸 알면서도 벽에 낙서를 하는 심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럴 땐 혼내지 말고 오히려 더 자주 말을 걸어주고 화장실을 2군데 정도로 늘려 선택지를 주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화장실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구를 긁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작은 반항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은 사실 주인에게 더 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소리도 없이 슬금슬금 가구 쪽으로 다가가 발톱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물건 파손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화분이 쓰러져 있고 쿠션에는 발톱 자국이 잔뜩 나 있고 장난감들은 온 집안에 널브러져 있다면 아이고 얘가 또 난리를 쳤구나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마음속 불안과 답답함을 표출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요즘 들어 더 심하게 긁고 부수는 것 같아요 라는 보호자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화가 나서 괜히 볼펜을 부러뜨리거나 문을 세게 닫는 것과 비슷한 거죠. 특히 주인이 없는 동안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동안 에너지를 어디에도 풀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걸 긁고 물어뜯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자주 긁는 가구 앞에 스크래처를 두고 캣닙을 뿌려 유도해보세요. 또 긁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에게는 세로형과 가로형 스크래처를 모두 제공해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에이, 별거 아니잖아 싶겠지만 실제로 집안을 2바퀴 뛰고 난 다음에 가구 긁는 횟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난감이 부족하거나 지루할 때도 이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있던 신발을 물어뜯거나 옷장을 열어 안에 있던 옷들을 질질 끌고 나오는 것처럼요. 그럴 땐 다양한 텍스처와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3개 정도 준비해두고 하루에 15분씩 집중적으로 놀아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의 에너지를 발산할 구멍을 만들어주면 물건이 덜 희생당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동이 습관이 되면 점점 더 과격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쿠션 하나 긁던 게 나중에는 문틀을 갉아먹고 심지어 주인이 앞에 있어도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땐 아이고 이놈 하고 웃기보단 또 다른 신호를 찾아봐야 합니다. 왜냐면 그 뒤에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안을 빙빙 도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안절부절 못함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방을 왔다 갔다 하거나 한자리에 앉았다가 금세 일어나 또 움직이는 고양이를 본 적 있나요? 보호자분들이 종종 얘가 왜 이렇게 부산스러울까요? 하고 묻지만 그건 불안하거나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는 많은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회의 시간에 다리를 떨며 시계를 보거나 버스 안에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괜히 만지작거리는 거랑 비슷합니다. 특히 집안 여기저기를 똑같은 경로로 계속 돌거나 자리 잡지 못하고 이 방 저 방을 떠도는 모습이 보이면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부엌 현관 창문 순서로 계속 돌면서 울먹이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면 나 좀 봐줘 라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잠시 소파에 앉아 고양이의 눈높이에 맞춰 손을 내밀어주고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주면 좋습니다.
작은 터치와 말 한마디가 고양이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장난감보다 몰입할 수 있는 터널 장난감이나 사냥놀이가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깃털, 낚싯대나 숨바꼭질하는 장난감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제대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조깅을 나가거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고양이도 무언가에 몰두하면 불안이 누그러듭니다. 아휴, 귀찮다 싶을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해보면 표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금방 느끼실 거예요. 이 안절부절 못함이 심해지면 점점 더 보호자에게 달라붙거나 눈에 띄게 매달리려는 모습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처음엔 살짝 귀여운 듯 보이지만 하루 종일 졸졸 따라다니며 화장실 문 앞까지 자리 잡는 모습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끝없이 따라다니는 행동은 곧 또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어디든 졸졸 쫓아온다면 처음에는 아유, 얘가 왜 이렇게 귀엽게 굴지 싶으시죠? 하지만 그게 화장실 문 앞까지 따라오고 심지어 샤워하는 동안에도 문틈으로 발을 쑥쑥 내밀 정도라면 조금 달리 봐야 합니다. 진료실에서도 얘가 요즘 너무 저만 찾고 다른 데는 안 가요 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이건 불안과 외로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괜히 친구에게 계속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비슷하죠. 특히 집안 어디서든 야옹 하며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자리에 앉으면 무릎 위에 바로 올라오는 행동은 주인 없이는 못 견디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 준비를 하는데도 발에 감겨 넘어질 뻔한다면 혼자 있는 게 두려운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출 전에 장난감 몇 개를 숨겨두고 자동 급식기를 설정해두면 잠시 혼자 있어도 덜 불안해합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고양이의 마음을 크게 달래줄 수 있어요. 벨크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특히 새로운 환경에 더 민감합니다. 우리가 처음 해외여행 갔을 때 낯설어서 친구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 아이에게는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주고 정해진 시간에 밥과 놀이를 챙겨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땐 침대에 보호자의 냄새가 밴 옷을 두어 혼자서도 안심할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이 점점 심해지면 주인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덜 주는 순간 공격적으로 돌변하거나 갑자기 시선을 피하며 거리를 두려는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마치 안 사랑해 줄 거면 나도 필요 없어 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바로 또 다른 신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공격성 평소에는 얌전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손을 물고 발톱을 세우며 으르렁댄다면 어라? 왜 이러지? 하고 당황하실 겁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얘가 갑자기 성격이 바뀌었어요 라며 진료실에 오시는데요. 사실 이런 공격성은 공포와 불안,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속상할 때 괜히 사람한테 버럭 소리 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읽어주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쓰다듬으려는데 갑자기 손등을 물거나 발을 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혹은 왜 자꾸 귀찮게 해 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안아주거나 큰 소리를 내기보단 살짝 떨어져주고 고양이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마치 친구가 심통나서 방에 들어가 버렸을 때 문 앞에서 괜찮아? 하고 한마디만 해주고 기다리는 게 더 효과적이듯이요. 또 공격성이 점점 심해지는 고양이들은 이전보다 더 숨고 더 예민해지고 작은 소음에도 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놀이를 통한 신뢰 회복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깃털 장난이나 레이저 포인터로 거리를 두고 놀아주면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풀게 됩니다. 보호자의 손과 얼굴이 아니라 장난감과의 거리를 유지한 놀이가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격성이 이어지다 보면 주인을 피하거나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해도 넌 날 모르는구나 라는 듯이 시선을 피하고 구석에만 머무르는 모습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몸을 닦는 데만 몰두하거나 아예 돌보지 않는 또 다른 신호가 나타납니다. 루밍 습관의 변화. 고양이는 원래 청결의 대명사죠. 하루 종일 핥고 닦고 털을 매만지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털이 떡지고 윤기 없이 칙칙해지거나 반대로 털이 듬성듬성 빠질 정도로 지나치게 핥는다면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런 모습은 스트레스나 우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운 없을 때 며칠씩 샤워를 미루거나 반대로 불안해서 씻고 또 씻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평소에 매끈하던 털이 한쪽만 꾸깃꾸깃하고 냄새까지 나기 시작한다면 그건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부드러운 브러쉬로 천천히 빗어주면서 몸을 살펴보세요. 털 속에 상처가 있거나 핥아대서 핑크빛 피부가 드러난 곳이 있다면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브러싱을 하면서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면 고양이도 긴장을 조금씩 풀게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그루밍을 해서 털이 빠지고 피부가 벌겋게 될 정도라면 그건 불안감이 꽤 크다는 뜻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캣닙을 이용해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편안한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진료실에선 요즘 고양이 전용 아로마 테라피를 추천하기도 하니 참고해보세요. 에이, 그런 게 효과가 있겠어? 쉽지만 한번 해보면 몸을 말아 잠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루밍의 변화는 단순히 외모에 관한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쌓인 외로움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털을 손질하지 않거나 반대로 멈출 수 없을 정도로 핥는 사이 점점 보호자를 피하거나 장난감을 멀리하는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어느새 고양이는 장난감을 외면한 채 무심한 눈빛으로 한 곳만 바라보게 됩니다. 놀이에 대한 무관심 고양이에게 놀이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고 본능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난감을 던져도 시큰둥하고 반짝이는 레이저 포인터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하고 놀라게 되죠. 이런 모습은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좋아하던 영화도 보고 싶지 않은 것과 비슷해요. 특히 평소에 사냥놀이를 좋아하던 고양이가 한 자리에 웅크린 차의 장난감을 무심히 바라만 본다면 감정적으로 꽤 지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놀게 하기보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러주고 손끝으로만 살짝 유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장난감을 살짝 문틈으로 밀어 넣어주거나 천천히 흔들어 자극을 주면 호기심이 조금씩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시도가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또 놀이에 무관심한 고양이들은 종종 낮에도 멍하니 앉아있거나 창문 밖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놀이를 경쟁이 아니라 관찰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베란다에 새보이통을 달아주고 창문 너머 새를 지켜보게 하거나 집 안에 숨은 간식을 찾아내는 놀이를 준비해주면 조금씩 반응합니다. 놀이의 방식만 살짝 바꾸어도 다시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놀이에 무관심해지면 결국은 보호자와의 유대감도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놀이를 거부하는 동안 우리는 모르는 새의 다른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그 순간에 고양이는 이미 수많은 감정을 쌓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의 고양이가 매일같이 보내던 그 신호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그 한숨 같은 울음, 그 부스럭대던 발소리, 그 슬쩍 피하는